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신규 진입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2017년도 불마켓 당시 이후 가장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신규 진입 이용자는 네트워크에서 처음 토큰을 이체한 계정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해당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레이스케일은 젊은 세대, 기성세대보다 암호화폐 투자할 확률이 5배나 높다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향후 20년 동안 68조 달러 이상이 기성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이전될 예정이 보여지고, 젊은 세대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기성세대보다 5배 높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 세계와 한국인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한국에 대한 제가 인구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갖고 온 건 아니에요. 대륙별 인구 규모를 보시게 되면 한국은 점차 마이너스대로 가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이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대륙별 인구 규모를 보게 되면 아시아, 아프리카 순이 제일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 미래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아마 이쪽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다,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측면이 되겠고요. 뭐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새 아시아 쪽이 신흥국 쪽에 대한 성장 속도가 아주 크죠. 그만큼 중산층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보다 출산율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확률이 꽤 높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세계 인구의 65세 이상의 구성비는 대략 9% 정도가 되고, 이게 2067년도가 되면 대략 한 18.6%로 증가를 한다. 그리고 한국 인구 중에 65세 이상은 14.9에서 67년도가 되면 거의 50%에 육박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한국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계적인 추이도 보게 되면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기대 수명을 또 보게 되면 한국이 생각보다 좀 꽤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자료를 또 보여드리고자 해서 저도 겸사겸사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 추이는 보게 되면 아프리카가 좀 생각보다 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인구 이동 부분은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해외 송금 시장이 커지려면 인구 이동이 커야 된다 라는 것인데, 대륙별 국제 이동인 인구의 연평균 부분을 보게 되면 아시아는 계속 마이너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는 계속 빠져나가는 추세가, 이 빠져나간 쪽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냐, 북미 쪽 유럽, 오세아니아, 그리고 한국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을 통합시켰다고 해도 총 인구가 7,700만 명 중에서 나중에 67년도가 되면 거의 6,500만 명으로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해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세계 인구는 77억 1천만 명에서 67년도가 되면 10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때 5,200만 명이었던 한국 인구는 3,900만 명으로 감소가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최근에 암호화폐 쪽이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쪽에 어떻게 보면 인구 이동률이 제일 높대, 자료 기반형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해외 송금에 대해서 특화되어져 있는 코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빛을 발하겠고, 아까 그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5배가 높아진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출산율이 높아진다라는 의미고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에 더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의 TV 시청률 추이가 거의 40대에서 60대 사이가 제일 높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거의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잘 갖춰진 자산군이 많은 인기를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금 무겁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식도 생각보다 뭐 하루 이틀 정도에 대한 터울로 인해서 예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을 갖고 있지 않는 또 그런 자산의 일부분을 또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꽤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JP모건 전략가도 나이 많은 투자자는 금, 젊은 투자자는 비트코인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점차 젊은 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그만큼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것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금보다는 비트코인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만큼 이미지 마케팅을 금과 동등한 형태로 맞춰놓기 위한 그런 마케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젊은 층들은 이런 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서 아마 완벽한 자산군 쪽으로 이제 변하지 않을까라는 시점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살기 같은 주장의 근거치는 무엇이냐면요. 세뇌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종교를 한번 믿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제 신앙심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위치로도 되어져 있고요. 그럼 내 자산의 위치에 있어서 젊은 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군이 과연 무엇이 될 거냐, 트렌드가 과거만큼 똑같이 그렇게 갈 거냐 아닐 거냐는 나중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순위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국적 관점은 보다는 세계화 형태로 보게 되면은 조금은 비트코인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의식 교육과 과거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런 투자 철학을 승계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을 선호하거나 주식을 선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흥국이나 뭐 이런 북미나 이런 쪽에 있는 뭐 과거 백데이터를 봐도 그만큼 들기 편하고 간편하고 쓰기에도 편한 그리고 투자하기에도 편한 수익률도 기복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챙겨주는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복합적인 자산군으로는 매력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100% 투자한다라는 건 아니죠. 본인의 자산군의 일부분에 이제 차지하게 된다. 즉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의 SNS 기본으로 탑재되는 뭐 형태로 보게 되는 유튜브 같은 그런 성향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본 정부가 아세안 무역체계 디지털화를 지원 또는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보게 되면 NTT, 미쓰비시, 일본통운 18개 일본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서 무역관리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베트남에 적용해서 연대 실증 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술은 변조가 어려워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통관 및 보험 등 무역 관련 절차를 방식으로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고요. 이게 활용이 되면 통관, 은행, 보험, 수출입 부분이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서 이걸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보라가 상장을 했는데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디센터에서 나왔고요. 카카오게임즈가 보라 관련되어져 있는 쪽하고 연결적 구도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블록체인 개발사 웨이투빗의 지분의 20% 이상 취득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웨이투빗이라는 회사가 이제 보라 에코시스템의 개발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 라는 측면이 있고요. 조만간에 카카오게임즈가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연내 이 효과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라 에코시스템은 총 3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구조이고요. 우선 코어 레이어인 보라 플랫폼은 자체 블록체인 보라체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연결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RC20 토큰과 보라 아이템 거래 등을 보라 포인트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정부의 관계자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주장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주장입니다. 뭐 되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매번 인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임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법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전자정보통신부, 법무부, 인도준비은행 간의 협의가 시작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인도 의회에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다시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3분기 9,470억 달러를 차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미 하원 의원이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 세금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들은 스테이킹 보상을 토큰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다. 의원들은 작물이나 예술품 판매가 되면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스테이킹을 통해 발행되는 토큰도 이 같은 형태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가지고 과세를 좀 이렇게 조미료를 축축 던지려고 하는데, 일단 말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위드의 암호화폐 위켄이 클립에 탑재된다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위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정보 관리 및 경력 개발 지원의 프로젝트이고, 구단과 에이전시 그리고 선수 발굴 창구들, 팬들에게는 소통과 정보 교류로 플랫폼을 활용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얼마만큼 인기를 끌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러시아 최대 은행의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나온 게 있는데요. 루블화와 1대1 가치를 고정한 스베르방크의 스테이블 코인은 각 디지털 금융 자산을 결산하는데 기축 인프라로 사용될 전방이며, 은행은 최근 채택된 디파이 법안에 아니군요. 디지털 금융 자산 법안이 토큰 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에 최종 서명안으로도 결제는 맞겠지만 자산은 그대로 뭐 유지시키겠다, 뭐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죠. 하나만 살아남는다, 금융앱 오픈뱅킹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픈뱅킹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쪽은 카카오뱅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스는 최근에 뭐 약간의 해킹설이 좀 돌면서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고요. K뱅크는 뭐 경쟁이 안 되죠. 이미 갭을 너무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카오가 거의 독점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픈뱅킹은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가동된 뒤 이용자가 2천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이미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쏠렸어요. 뭐 분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오픈뱅킹에 따른 핀테크에 대한 수혜도 앞으로 점차 더욱더 커질 것 같고, 이 핀테크 쪽과 그리고 오픈뱅킹 쪽의 수혜와 연계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코인 회사들도 같이 접목을 해서 아마 같이 성장할 확률도 꽤 있다, 뭐 이렇게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해시드가 실물 자산 토큰의 플랫폼 신세틱스를 뭐 투자했다라고 나온 게 있는데요. 현재 신세틱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자산을 포함해 달러, 유로와 엔화를 비롯한 금, 은, 귀금속, 영국, 니케이 뭐 이런 지수에 관련된 토큰을 발행해 거래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비슷한 상품이 2018년도 때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인기가 나올지를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좀 보셨으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등장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젊은 층들은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한다. 연령대별 대체 투자 성향은? 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연령대가 높은 나이든 투자자들은 금을 대체 투자로 간주해서 매수한다면서도 젊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밀레니얼 세대가 기술주 같은 주식을 사들이는 반면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있다며 이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형 펀드를 매수했다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는 82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점차 금값은 최고치를 찍었고, 그만큼 또 나이가 젊은 층들은 비트코인을 점점 더 많이 선호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DID가 무엇인고 휴대폰에 만능 신분증인 사회가 곧 온다 라고 해가지고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는 DID 기술 연평균 26% 성장, 25년도에 약 30조 원 규모의 시장에 형성이 될 것이고, 인증 절차 간소화와 함께 보안성, 신뢰도도 높일 수 있어서 주목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DID 시장에 대한 활용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신원 인증을 하면서에 대한 이 데이터 트래픽을 리소스를 빼서 여러가지 형태에 대한 것을 파생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뭐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DID에 대한 30조 규모면 뭐 크게 나쁘지 않는 정도이다. 단 이제 코인 회사가 이 DID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극히 매우 적기 때문에 적은 쪽에서도 같은 대기업이 그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테마성을 갖고 있는 주식도 같이 떴기 때문에 코인 회사들도 같이 움직일 확률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